오늘의 잼 리뷰는 뮤지컬 하데스 타운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2019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져 그해 토니상 15개 부문 중 8개의 상을 받으며 과반수 이상의 수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올려지면서 2021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한국에서도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저 또한 3번이나 관극을 했을 정도로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뮤지컬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잼 리뷰를 통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작품인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작이 그리스 신화인 만큼 줄거리는 심플합니다. 가난한 젊은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을 하고 그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겨울이 길어진 세상에서 에우리디케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세계의 신이자 부의 신인 하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세계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말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르페우스는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걸어서 지하세계로 갑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노래로서 하데스의 냉정한 마음을 설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내레이터 헤르메스와 하데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아내이자 봄의 여신인 페르스포네, 그리고 운명의 새 여신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오프 브로드웨이를 거쳐 브로드웨이 무대로 진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쇼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대 사용법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을 보기 전 줄거리를 먼저 접하고 간 관객들은 지하세계라든지 기차라든지 뭔가 큰 스케일의 무대를 기대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무대는 최소한의 변화로 전체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웨이에 불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색깔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큰 스케일의 작품이나 스토리 위주의 뮤지컬을 선호하는 관객이라면 지루함 혹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뭐니 해도 음악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하우스밴드의 연주, 배우들의 가창력, 관객과의 벽을 허무는 조명의 활용이 하데스타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첫째 하우스밴드. 사실 저는 1막은 큰 감흥 없이 봤습니다. 그러다 2막 시작에서 페르스포네가 술에 취해 솔로곡을 부르는데 마치 재즈바에 와 있는 느낌이 들면서 예전 뮤지컬 캐바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뮤지컬 캐바레는 객석에서 음료와 함께 관람하게 하므로 실제 캐바레에 와 있는 듯한 효과를 주었었는데요. 하데스타운에서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페르스포네의 재즈 창법과 뮤지컬 창법을 혼합한 솔로곡을 들으면서 보니 밴드가 무대 한 곳 혹은 오케스트라 속에서 반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제대로 연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관악기와 현악기, 건반악기 할 것 없이 밴드의 연주만으로도 극장을 꽉 채워주고 있었고 공연 중에 2번이나 밴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하우스밴드의 연주만 듣고 와도 만족할 만큼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주, 조연, 앙상블을 할 것 없이 가창력으로 끝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3번이나 관람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페르스포네의 박해나님의 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우들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지만 일단 원캐스팅으로 활약해준 운명의 새 여신들의 코러스와 화음을 봤다면 하우스밴드와 함께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중간중간 아카펠라로도 노래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음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 3분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화음과 성량과 음색이었습니다. 운명의 새 여신들 언제 또 나오나 기다리게 될 정도였죠. 그리고 재즈 창법과 뮤지컬 창법을 넘나들면서 술에 취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때로는 하데스를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부르는 페르스포네의 김선영 배우는 여우 조연상을 받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데스와 오르페우스의 극과 극 이미지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 그 둘의 캐릭터를 각각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굴저운, 말끔한 슈트와 단정한 헤어로 표현되는 하데스의 중후함과 구티에 대비되는 맑고 선명한 고음,
그리고 가난하지만 꿈이 없는 오르페우스의 소년미를 통해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더블 캐스팅 혹은 트리플 캐스팅된 역할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대와 조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무대는 원형 회전 무대를 사용함으로써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영리하게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의 회전만으로 지하세계로 가는 길고 험한 길을 표현하기도 하고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며 희망 없는 노동자들의 쳇바퀴 같은 삶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조명인데요. 보통은 무대를 향해 쏘는 조명을 관객에게도 비추면서 관객을 극 안으로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조명의 활용은 등장인물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의 활용을 통해 비교적 단순한 무대를 다채롭게 느끼기도 하면서 미니멀리즘의 단순함을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직 관극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캐스팅, 좌석, 관람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오르페우스 역은 아시다시피 조영균, 박강현, 시우민이 트리플 캐스팅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박강현 배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창력, 연기력, 캐릭터 소화력 모두 극찬을 받으며 이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더욱이 사전 공개된 대표 넘버 에픽3의 뮤직비디오에서보다 무대에서 그 가창력이 두드러진다는 입소문에 더욱 관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티켓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네요. 저도 가장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캐스팅이었습니다. 조영균 배우님의 경우 가창력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스팅 소화력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라 몹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 상상 속의 오르페우스는 여린 소년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케를 잃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오르페우스를 향해 짠한 마음이 극대화되고 하데스를 설득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오르페우스를 더욱 응원하게 되는 것인데 딱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영균 배우님께는 그러한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창력이 중요한 배역인 만큼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박강현 배우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시우민 배우의 경우 아무래도 뮤지컬에 대한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의 모그룹인 엑소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가창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릭터 소화력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연기력이 출중했던 것 또한 아닌데 저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한 유일한 오르페우스였습니다. 아마도 시우민 배우가 갖고 있는 소년미와 이성의 음색이 오르페우스와 꽤 잘 어울려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창력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아이돌이 주연으로 데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관객들이라면 시우민님 캐스팅에 물음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배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우민의 오르페우스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극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헤르페우스 역의 강원석 배우의 카리스마와 흥, 정확한 딕션 때문에 압도적인 캐스팅이었던 것 같고요. 하데스는 김우영 배우가 페르세포네 역의 김선현 배우와 실제 부부라서 케미가 특별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후한 남성적 매력을 전달하는데 탁월하였고 동굴저음에 최적화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에우리디케는 김한희, 김수아 배우 둘 다 짱짱하고 탄탄한 가창력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네 번째 관극을 하게 된다면 박강현, 강홍석, 김우영 배우의 캐스팅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좌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번은 6열 중앙에서 또 한 번은 13열 중앙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2층 중앙에서 관람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무대와 조명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너무 앞쪽보다는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적당히 뒤쪽이나 차라리 2층에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너무 앞쪽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제가 앞좌석에서 보고 싶어서 3차 티켓 오픈까지 기다리다가 조금 늦게 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람하기 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하데스
페르스포네의 이야기는 미리 알고 가면 작품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지식 없이 공연을 보고 저만의 해석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 작품은 모든 대사가 노래로 이루어진 송스루 뮤지컬이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들의 스토리를 알고 간다면 그걸 완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느낀 명대사와 작품에서 얻게 된 메시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